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나왔습니다. 일단 헤드라인도 그렇고 코어도 그렇고 전년 전월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 즉 전망치에 부합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좋은 성적표를 가져오다 보니 시장에서도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발 반독점법 웹 이슈를 넘어서고 3% 상승했고요. 구글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양자 컴퓨팅 훈풍은 이어가네요. 끝으로 테슬라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어제 이 시간에는 $400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웃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다시 터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장까지도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은 사실상 1,430원 선을 웃돌면서 아직 약간 부담스러운 레인지에 있긴 하지만 개인의 투매가 잦아들었고 기관은 여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현저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장의 반등은 사실상 그 전일에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말자라고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로 의견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양대 지수 모두 힘을 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우리 시장을 놓고 위와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죠. 반등 랠리까지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점은 확인했다, 저점은 잡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전거래일에 있었던 그 저점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일까요? 자, 이것을 가정하고 다시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로 가정을 한다면 반등하고 나서는 새로운 스토리를 쓸 것이다. 아니면 다시 이전의 분위기로 돌아갈 것이다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많습니다. 자, 어제장 분위기 보면서 오늘 하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예측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자, 어제장에서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은 단연 양자 컴퓨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선 굉장히 새롭긴 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20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이슈이긴 합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가운데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스타트업 가운데서는 무려 200%한 달 사이에 두 자릿수 넘어서 세 자릿수까지 급등을 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각광받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좀 들여다봤더니 바로 현실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올해 초반부터였을까요?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AI 패러다임이 불어오는데 문제는 이 AI 기술이라는 것이 전력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도 같지만 전력까지 같이 이어서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런데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0자년을 단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전력량을 현저하게 줄여낼 수 있다는 매우 큰 강점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18조 원에 머물렀던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무려 거의 6배까지 급증할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다 보니 미중 간 갈등에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반도체라든지 AI를 넘어서서 양자 기술까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럴 것이요. 양자 컴퓨터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들을 보면 미국보다 중국 쪽이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금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든 어제는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 테마주로 얽혔던 일부 보안주들 관련해서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양자 컴퓨팅 기술을
실질적으로 실체를 갖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어제도 저희가 대담 시간에 나눴던 바가 있지만 통신 3사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크게 뭐 시세가 나오진 않았고요. 다만 여기서 일부 종목 가운데서는 수급을 계속해서 유지되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봐도 좋다라는 답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이버는 사실 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직접적인 기업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이러한 기술도 소프트웨어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가운데 대장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 정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알짜 기업을 또 추려낼 수 있는지 우리 한 2주 전부터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또 주장하시던 출연자분이 오늘 모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밖에 새로운 스토리를 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까요? 했을 때 회기의 대표적인 섹터로 꼽히는 것들 바로 반도체, 조선,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볼만한 이슈가 있는 거리들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제 시장은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최선호주로 꼽히고 구글이 최선호주로 꼽힌다라면서 시장에 좀 동력을 더해줬는데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한 증권사에서 한미 반도체를 한국의 반도체 섹터 내 최선호주로 꼽았는데 이 영향으로 한미 반도체 무려 10% 넘게 정말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같이 HBM 라인으로 묶을 수 있는 이수페타시스 간만에 7% 좀 상승하면서 이거래일 연속 오르나 싶었는데 유증 이슈가 다시금 나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슈긴 하지만 다시 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HBM 라인만 걱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 오후였나요? 데일리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콜 테스트를 공급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올해는 좀 어렵고 이 공급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관측, 전망이겠죠. 그러나 중국의 언론들도 이 기사를 인용해서 또 보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올 연말에는 좀 내려놔봐야 되는 건지 모처럼 좋았던 반도체 섹터 센티네 조금 우려의 그림자가 한 줄기 좀 드리는 대목입니다. 그 밖에 조선은 사실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사이클에 대한 것들, 트럼프 수혜, 끝으로 MSCI 편입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미포. 물론 내년 2월이면 좀 멀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승 탄력 측면에서는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였고요. 끝으로는 화장품인데 사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일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가장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 본업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었었죠. 그런데 급등한 두 기업은 그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중소형 브랜드, 대형 브랜드, OEM 그리고 유통까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요. 뭐 화장품에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제자로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조금 확인해 봤더니 조금 고무적인 데이터 한 가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미국 쪽에서는 성장세가 계속 되다가 말다가 약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죠. 반면에 중국 쪽으로는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 홍콩이 새로운 샛별로 좀 떠올랐습니다. 전년, 전월 대비 모두 다 상승했는데 그 상승폭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가 홍콩으로 수출을 하는 그 비중도 10%가 넘는다면 간과할 만한 수치는 아닐 듯 보입니다. 사실 지난번 화장품 수출 데이터 브리핑을 했을 때 아시아 쪽 그리고 유럽권에서 고무적이다라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꽤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실리콘2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유럽은 약간 주춤하지만 그래도 홍콩 쪽은 아시아로 같이 묶여서 계속해서 선방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시아 쪽으로 화장품이 이제 눈을 좀 돌려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연속성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새로운 데서 계속 그 끈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우리 레거시 쪽으로 회귀를 할 것인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밖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 정부가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도 중국산 소재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겠죠. 자, 태양광 웨이퍼 그리고 폴리실리콘은 50%로 지난번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추가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걸로 전해졌고요. 텅스텐은 25%로 관세를 부과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다 1월 1일자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앞서 보시면 어제는 상무부 그리고 또 군대 쪽에서 그런 뭔가 미중 무역 분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언급들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 영역을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를 넘어서서 친환경 소재까지 바운더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과 함께 돌파구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이질싹 이지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이네요. 그죠? 네. 두 분과 함께 이벤트 없이 웃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인데 사실 저희는요. 양자라고 딱 국한시키지 않고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혀서 소프트웨어 전반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또 일가견이 마침 있으신 분이 오늘 나왔잖아요. 한 여름쯤이었나요? 그때부터 네이버 8월부터 외치셨던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우리 이주호 본부장 얘기를 듣고 네이버를 갖고 간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승자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추가 재료가 더해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건지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일단 소프트웨어 업종은 저는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만요? 아니면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발적으로 왜냐하면 네이버가 이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다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왜냐하면 지금 CES 2025 얘기를 좀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22년도에도 그랬고 23년도에도 이제 해 넘어갈 때 시장이 조금 약간 삐끄덕하다가 이제 CES를 기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동안은 이제 AI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는 AI 기술을 어떻게 상업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엔 지금 하드웨어가 부각이 돼서 많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를 만들어진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업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소프트웨어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CES 2025에서 이제 실제로 상업화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적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소프트웨어를 처음 떠올리게 된 그 시발점은 사실 관세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힌트 주셨었던 것 네. 같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볼 때 뭐 다 같이 또 잘 가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좀 알짜배기 기업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확실한 거는 네. 뭐 기술력이나 플랫폼,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하나 딱 말씀드리자면 지금 양자 컴퓨터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거와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존 비존을 계속 꼽아 오셨는데 네. 입장 변화를
하신 겁니까? 변화가 있으신 거예요? 사실 변화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약간 주춤하니까 이제 센 거는 또 이렇게 양자 컴퓨터 세잖아요. 아, 셀 때 또 네. 따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죠. 근데 드림 시큐리티가 왜 양자암호 관련주냐? 여기가 이제 보안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드림 시큐리티는 물론 이제 사업 자체는 보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돈을 버는 거는 매출의 80%가 렌탈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사무정보기기, 뭐 계측기기 뭐 이런 그런 장비들 있잖아요. 아. 기업에서 쓰는 장비들을 복사기 뭐 이런 예, 거요? 그런 것들 렌탈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요. 그게 캐시카우예요. 그러면은 이 드림 시큐리티가 그러면은 80% 이상의 그런 렌탈 사업에서 돈을 버는데 왜 양자암호랑 엮었냐? 네. 그러면 이제 보안 솔루션이랑 양자랑 엮일 수가 있는데 지금 렌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영업을 해서 약간 업셀링을 하거나 매출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보안이라든가 양자 컴퓨터 관련 중에 이런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어제 뭐 윗골을 좀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한 번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그럼 양자 관련해서는 특출난 건 없지만 네. 이것을 개발하고 나중에 판매를 하게 될 때 그 기업 고객들이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네. 여기서 이 기업들 중에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네. 거의 손꼽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런 매출이나 재무 상태도 건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어쨌든 양자 컴퓨터 쪽 그러면 보안이랑 같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지은 대표님, 세간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양자 관련해서 지금 어제 일시적으로 급등한 기업들을 보면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 프로젝트, 뭐 기껏 해봐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뭔가 본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해주시는데 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갑자기 각광을 받으면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에서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지 않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양자 기술 관련한 기업들이 뭐 실체가 조금 불투명하더라도 앞으로 비트코인이랑 연계해가지고 훨씬 더 갈 길은 멀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너무 멀리 본 걸까요? 네, 이게 저도 보니까 이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가깝다라고 하면 가깝고 멀다라고 하면 또 멀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도 저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이제 가능성 더욱더 올라가면서 CPI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비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알트코인까지. 근데 그 전날 한 2거래일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이 양자 암호 관련돼서 우려감이 굉장히 그죠. 크게 영향을 있었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도가 올라간 상황에서 양자 암호에 대한 이런 어찌 뭐 두려움, 이런 앞으로의 우려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이제 산업적으로 그게 먼 미래라고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저는 전 세계적인 흐름들이 양자 암호 관련돼서 제 앞에서 CES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1년에도 CES에서 양자 암호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양자 암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양자 암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세계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산업 하나의 정말 이게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이런 투자들이 단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개발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던가 항공 쪽이라던가 정말 많은 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멀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기술적인 업데이트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좀 봐야 되는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CES 2025가 언제 예정돼 있나요? 1월 6일 중으로 알고 있고요. JP 모건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이제 매년 그 시간, 그 기간대 항상 했어요. 네. 특히나 이제 22년도 그때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네. 23년 넘어갈 때 그때 처음 나왔던 게 챗GPT였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이 뭔가 새해가 되면서
그 CES를 기점으로 뭔가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최근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요번에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냥 추측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 지금 이래저래 마땅히 수급이 갈 곳이 없는 가운데서 상당히 반가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 환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이 또 CES라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중심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뭐 새롭게 떠올랐다라는 것보다는 다시 기존 시장에서 힘을 받을 때 먼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근데 최근 보면 시장에서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디램 가격은 하락하다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건데 빅테크 투자는 생각보다 안 할 줄 알았는데 더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어디서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이재은 대표님은 디램 쪽에 무게를 갖고 내려가시겠어요? AI 쪽으로 갖고 올라가시겠어요? 예, 저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지금 AI 쪽으로 가지고 올라가자고 하니 또 관련돼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흐름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과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자리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쪽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들도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막상 이제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예상보다 관세에 대한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거나 그리고 지금 보조금도 TSMC, 인텔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론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기조를 같이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체크를 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이라던가 지금 이번에 얼마 전에 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JP 모건 쪽에서 또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더라고요. 너무라도 하향했죠. 네, 한 이틀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 TP는 6만 원으로 8만 3천 원을 제시를 하다 6만 원으로 네, 중립으로 이제 하향을 또 하기도 했고 SK 하이닉스는 26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매수 유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목표 주가는 하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심리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보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중국 창신 메모리 쪽의 공급 과잉이라던가 그리고 PC 수요의 하락 뭐 이런 것들이 레거시 쪽에 대한 우려감과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번 TSMC에서도 실적이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이번 이제 실적으로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래도 견고하게 좀 버텨주고 앞으로 이런 시그널들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그래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좀 부진한 요인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자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요즘 시세가 굉장히 좀 좋은 이유도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또 의외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또 리포트가 나온 경향도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쪽으로의 좀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쪽은 좀 더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업황 전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섹터로 볼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호재가 나오는 종목들을 체크해보자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목표가 하향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됐고 또 삼성전자, 엔비디아 양 HBM3는 해가 넘어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변동성은 조금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은 조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선은 사실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다시 관심권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널리스트 뷰 들어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수준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까지가 사이클이 끝이다. 하반기에는 이제 너무 다 몰아서 받았기 때문에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수혜는 아직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느 쪽에 손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은 그럼 트럼프에 더 베팅을 할까요? 네, 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시간대 정말 몇 개월 전에 처음에 트럼프 대선 수혜주라고 수혜주로 얘기를 꼽아주셨죠. 했었는데 야, 정말 참, 해안이 예, 있으세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국제유가도 말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정책을 뭐 천연가스라던가 가스, 뭐 석유 같은 걸로 계속 시출을 하게 되면 결국엔 공급량 늘어나면서 가격 다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뭔가 변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LNG 운반선이라던가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50일 신고가 찍었는데 그런 유조선, PC선 같은 경우가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석유나 이런 것들을 시출을 많이 하고 채굴을 많이 했을 때 우리는 더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운반을 하는 것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수주 잔고가 꽉 차 있지만 거기서 더 떠나서 앞으로 만약에 그런 석유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시는 저기 기름 부자분들이 배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주가 여기서 꽉 찼지만 더 추가적인 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11월 달, 10월 달에 MRO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많이 올랐다고 그렇죠. 한다면 지금은 현대무포조선이 더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PC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조선이라던가 LNG 운반선 이런 두 가지 선종이 저는 이제 내년에 주력 선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받쳐준다고 한다면 수주 잔고가 아무리 차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물론 피크에 대한 우려가 또 없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의 어. 어떤 니즈가 폭발할 것이다라는 점. 그 부분이 저는 앞으로 조선주들이 조금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D 현대 미포에 대한 말씀들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럼 본부장님 말씀에서 힌트를 좀 얻어보면요. PC선, 즉 유조선, 그리고 LNG 운반선도 만들 수 있으면서 건조할 수 있으면서 MRO라든지 군함까지 모멘텀이 더해진다고 완전 완벽한 네.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업은 없나요?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만 이렇게 특화가 된 기업들이 좀 있지만 네. 다 두리뭉실하게 다 같이 이렇게 그래요. 하는 거는 욕심 너무 많아요. 네, 욕심이 아닐까 싶고. 아, 네. 네, 그러면은 뭐 그렇습니다. LNG랑 유조선 쪽으로 더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MRO나 군함 쪽보다? 네. 사실 군함이랑 LNG 이쪽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을 해서 좀 더 직접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언급이잖아요. 음, 언급이고 맡길지 안 맡길지 아직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MRO를 아. 이제 잠수함을 이제 지금 맡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또 틀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유조선이라든가 LNG는 이제 확실하게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미포도 그렇고 이런 쪽에 대한 수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MRO 같은 경우는 물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앞으로 체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뭔 말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생각해 보면 네. 오히려 LNG 운반선이라던가 아. 유조선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쪽은 HD 쪽인 것 같고 MRO랑 군함은 한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저를 잘해야겠네요. 다 포함되어 있는 기업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그런 기업은 아직 없는 걸로. 좋습니다. 조선도 체크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섹터는 화장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데이터 봤을 때 홍콩이 좀 눈에 띄었어요. 근데 경기 부양책 지금 공작회의가 어제 열려서 오늘 마무리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정확한 코멘트는 오늘 뭐 오후장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혹자들은 화장품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경기 뭐 공작회의 때문이 아니다. 펀더멘털 좋다. 저희도 지난 시간 VT 얘기했잖아요. 네. 이지은 대표님은 화장품 어떤 쪽으로 좀 의미를 두세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증시 상황 자체가 힘들었을 때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트리거적인 역할, 그러니까 분위기를 바꿔주는데 반전시켜주는데 도움을 줬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이 자체가 화장품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인 도움으로 당장 다가오기에는 저도 조금은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다만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시세 흐름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몇 종목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중국 시장 중심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나왔고 특히 VT를 제가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 내수와 일본이 워낙 탄탄했던 상황이었고 지금 미국에서 기지개를 피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에 이제 우리도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이미 내수와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더해져서 실적이 잘 나오는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왔고 진출한다는 이야기 있었으니까 이 기업 앞으로 지금도 돈 잘 벌지만 더 크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없어도 실적이 이미 잘 나오고 있던 기업이라는 그런 전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시세 흐름 강했던 종목들 보면 여전히 북미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가 강하다는 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금 최근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을 때 이 마스크팩을 만들어내는 OEM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북미 쪽 매출이 정말 많은 비중이 아마존 온라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의 마스크팩이 아마존에서 항상 베스트셀러 쪽에서 1위 차지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생산 능력까지도 확장하는 게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생산 능력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발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일본 빼고는 모든 전 지역을 이 두 기업이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닉도 결국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 VT도 마찬가지고 뭐 삐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미국 쪽에 좀 더 기대를 하는 요소들이 많은 쪽의 종목들이 저는 여전히 좀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을 기대를 아예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내년 3월 양해까지는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숫자가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부양책이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이 실적으로 고스란히 받아내는 폭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지금 주가 부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힘은 그렇게 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여전히 미국을 중심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중국이나 홍콩이나 네. 일본이나 아시아 쪽으로 넓혀가는 기업이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제닉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한번 유념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끝으로 본부장님, 네. 뉴욕 증시 상황 괜찮았거든요. 나스닥. 네. 또 그렇고 테슬라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성적을 네. 내고 있고 오늘 우리 시장 관련해서 2차 전지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시장도 궁금하고요. 어제 CPI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2차 전지 특히나 지금 테슬라가 신고가 영역에 네.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한번 또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반도체주들도 제가 봤을 때 소부장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요? 이 네. 삼성전자의 연내 공급이 어렵다라는 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제 소부장 단에서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대형주 단에서는 지금 못 가더라도 소부장에서 이제 앞으로 그 CS2025와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상승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그 것 지금 같습니다. 소부장 말씀하셔서 이수페타시스 네. 결국 그 유증 이슈가 어제 네. 공시로 또 한 번 뜬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뭐 물론 반영이 돼서 많이 급락을 했지만 네. 그래도 어제 모처럼 또 올랐는데 또 그 장비단에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 너무 제가 걱정이 많나요? 사실 그 좀 괜찮을까요?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이미 너무 빠진 종목군들은 네. 더 빠지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이.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차라리 그거 개별 이슈는 개별로 넘어가는 거고 네. 그 나머지 단에 있는 소부장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모처럼 두 분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들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또 안도하고 너무 흥분하지 않고 또 잘 중심 잡아가 보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